러시아로 귀화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매달 연금 4,800만 원 일시 출금하더니 중국에서는 얼마를 받았을까?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빅토르안과 김선태의 중국 코치단 합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행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한국 팬들은 특히 빅토르안에 관해 과거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영구 입국 금지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중국에서도 빅토르안에 대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쇼트트랙 경기가 진행된 초반과는 달리 한국의 활약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국 선수들의 실망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선 만약 빅토르안이 예정됐던 메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코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계속된 중국의 편파 판정과 비매너 플레이로 한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써있는 빅토르안에 대한 처우 문제도 상당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의 여론은 어느 정도 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분위기였으나 하필 한국 선수단이 줄줄이 실격할 무렵 그의 아내인 우나리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쇼핑몰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누리꾼들의 여론 또한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빅토리아는 지난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낼 당시만 해도 전 국민의 영웅이자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타 같은 존재였고 따라서 빅토르안의 러시아 귀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의 숙적이라 불리는 중국 대표팀의 코치진 자리까지 맡아버렸으니 한국 팬들은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괴롭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안현수라는 인물 자체가 기술적으로 워낙 완벽한 스케이터로 꼽혔기에 그의 기술이 타국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쇼트트랙 세계 최강국이라는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건 불을 보듯 뻔했고 결국 모두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편파 판정은 둘째치고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중국은 시종일관 한국 선수들을 위협하며 메달을 낚아채갔고 그때마다 누구보다 좋아하는 빅토르안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얄미움을 넘어 증오심마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시에 그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자 왜 안현수가 빅토르안이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충격적인 진실도 함께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빅토르안이 한국 국가대표 시절 파벌의 희생양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안현수의 첫 데뷔는 2002년 춘천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깜짝 등장한 이래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대표 선발을 앞두고 마침 선수단 중 이재경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게 되자 안현수가 어린 나이로 특별 선발된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2006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파벌 싸움에 밀려 비한체대파 코치가 있는 남자 대표팀이 아닌 한체대파가 있는 여자 대표팀에서 훈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나 오히려 그는 부상으로 2008년을 통째로 날려 당시 랭킹 17위로 국대 선발전 참가 자격이 아예 없었음에도 위원회 측의 배려로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등 역으로 수혜를 입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귀화 직전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등 이에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빅토르안은 일방적인 파벌 피해자가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적을 버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그는 그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애국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라는 게 중론이라 말하기도 했죠. 한편 이번 베이징 올림픽 초기 중국의 첫 금메달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해도 중국 매체들은 앞다투어 빅토르안을 극찬하였는데요. 하지만 한국 선수단이 제 기량을 회복하고 중국의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 처하자 그를 칭찬하던 매체들도 급하게 태세전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목표로 하던 금메달 개수에 미달된다면 그에게 책임을 막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여론에서 현재 그의 자리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CCTV는 중국 쇼트트랙의 성과 뒤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빅토르안도 그중 한 명이라며 한껏 띄우기에 나섰지만 이후 계속된 중국팀의 부진에 일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의 금메달 개수는 4개로 1위인 노르웨이가 9개, 2위인 독일의 8개를 따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은 앞으로 남은 쇼트트랙에서 최소 2개 이상의 메달을 안전하게 확보해야만 최소 3위 안에 드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빅토르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수록 한국에서 그를 유승준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빅토르안은 올림픽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입장으로 3개월의 체육 분야 공익요원 복무 만기를 채워야 했으나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2011년 4월로 러시아 출국을 2달 정도 앞둔 때였고 따라서 그가 혹시라도 국적 회복을 원한다면 병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병역 문제로 입국과 국적 회복도 못하고 있는 유승준이라는 반면 교사가 있듯이 그에게도 일관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설사 이 같은 문제가 없었더라도 한국의 정서상 모국의 등을 돌린 그가 돌아왔을 때 팬들의 환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것과 중국의 코치진으로 들어간 것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한국을 떠났는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나, 분명한 건 그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인보다 못한 불청객이 됐다는 것은 변함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이슈 포커스의 이슈가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